네, 이어서 45번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 A를 공중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t초 후 5m/s의 속력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 A가 t초를 지날 때 질량이 2kg 물체 B를 동시에 낙하시켰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억 t는 0.5초이다. 자, V는 AT이고 가속도는 이제 중력 가속도 10이기 때문에 시간은 0.5초 맞습니다. 이게 5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 t는 0.5초가 맞고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가속도의 크기는 동일하게 10입니다. 디귿 b가 낙하하는 순간부터 3초 후 a의 속력은 b의 1.5배이다. b가 낙하하는 순간부터 3초 후 a의 속력은 35m/s, b의 속력은 30이 되겠죠. 따라서 아니네요.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0.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증가한다. 0에서 2초 동안 속도가 감소하는 정도가 증가하므로 속도 감소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죠.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니은 4에서 6초 동안 물체는 정지해 있다. 물체가 정지해 있으려면 속도가 0이어야 합니다. 디귿 2에서 4초보다 6에서 8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가 더 크다. 맞죠? 답은 더 이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47번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에 들어갈 값은 2.5이다. 수평 방향 속도는 항상 일정하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2.5 맞습니다. 이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힘이 작용한다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던가 더 느려진다던가 속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디귿 니은과 디귿은 각각 2.5, 3.5일 것이다. 일정한 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0.1초당 이제 1.0씩 속력이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2.5, 3.5입니다. 답은 4번 기억 디귿입니다. 48번입니다. 높이 h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수평 방향 이동 거리를 던진 속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속력을 어떻게 던지든 이 떨어지는 데 작용하는 가속도 이 중량은 동일하므로 가는 t입니다.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반이 되면 이동거리도 반이 되니까 2분의 r이 됩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 나는 맞고 디귿 2V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높이 h가 달라져도 r은 변함이 없다. 높이가 달라지면 운동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달라집니다.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다음은 지표면 근처의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질량이 같은 세 공 A, B, C를 발사하였을 때 세 공의 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C는 원 궤도를 따라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공을 발사한 속력의 크기는 C, B, A 순서 맞겠죠. 니은 운동하는 동안 공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A는 B와 같고 C보다 크다. 아니죠. 지금 세 공의 질량이 같다고 했습니다. 질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이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디귿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또 동일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기억입니다. 50번입니다. 아래는 우주정거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하던 사람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겪을 일에 대하여 나눈 학생들의 대화이다. A. 당분간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할 거야. 지구에서보다 활동량이 줄고 중력이 약해져서 이제 뼈에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많이 걸리겠죠. 따라서 이 맞고 B. 평형 감각도 들여져 있을 것이고 뼈는 멀쩡하지 않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갈 거다. 2. 우주에서 지구보다 중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죠. 답은 2번 A, B, D입니다. 51번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생명체의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가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2번 세포에는 세포 소기관과 세포막이 있다. 3번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4번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다. 5번 나가 모여 동물체에만 있는 독립된 구조와 기능 구성 단계인 조직계가 아니라 기관계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52번입니다.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A에는 DNA가 있다. A는 핵이기 때문에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핵산이 있고 그 유전 물질에 DNA가 있습니다. 2번 B와 C에서는 ATP가 합성된다. 자, B는 미토콘드리아, C는 소포체입니다. ATP 합성은 소포체에서 일어나지 않고 핵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3번 D 엽록체는 포도당을 합성한다. 그렇죠. 4번 E는 세포벽은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5번 가는 동물세포, 나는 식물세포. 맞습니다. 동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고 식물세포에만 엽록체가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가는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며 나와 다는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의 기본 단위 중 하나이다. A, B, C, D는 미토콘드리아, 핵, 리보솜, 세포막 중의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핵이죠. 유전 물질을 함유하며 세포 활동을 조절한다. 니은 B에서는 소포체이네요. 다 물질이 다는 지금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핵산이 되겠죠. 일단 인지질이고 그래서 이 핵산 물질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지 않죠.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입니다. 디귿 C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활동이 필요한 ATP가 합성되고 릴 D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내며 나 인지질 이중충을 구성 성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4번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54번입니다. 핵 리보솜 미토콘드리아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X이다. 자, RNA가 있다. 핵 미토콘드리아가 되겠고 이중막을 갖는 것은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있겠고 세포호흡을 한다. 세포호흡을 하는 것은 아니죠. 미토콘드리아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보솜에 RNA가 있겠죠. 리보솜 자체의 구성, 이제 리보솜 자체가 R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XO를 채워보면 디귿이 RNA 이중막을 갖는 것은 이중막 세포. 따라서 기억 A는 X가 맞고 이은 기억은 이중막 디귿 리보솜은 인지질 이중축 리보솜은 막이 없습니다. 다음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통한 물질 A의 이동 방식 1과 물질 B의 이동 방식 2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A는 세포 안, B는 세포 밖에 해당한다. 고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이동 방식 1에 따라 물이 세포막을 투과한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고 있는 능동 소성입니다. 물은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지 않고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하므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은 이동 방식 2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렇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것은 확산으로서 에너지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귿 물질 A와 물질 B는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이다.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는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하고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하는 것은 비교적으로 분자 크기가 큰 물질들입니다. 답은 1번 니은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 가와 나의 이동 속도를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물질 가와 나의 이동 방식은 인지질 이중충을 직접 통과하는 확산과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 중 하나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물질의 농도차가 클수록 이동 속도가 더 큰 것이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겠죠. 그리고 이중충. 그렇지만 이제 일정한 농도차가 되면은 그 이동 속도가 더 증가하지 않는 까닭은 막단백질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억. 아미노산은 가해 방식으로 이동한다. 아미노산과 같은 수용성 물질은 가인 막단백질을 통해 확산하므로 맞습니다. 이은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같다면 초기 확산 속도는 나가 가보다 더 빠르다. 그쵸, 가가 나보다 더 빠릅니다. 디귿 막단백질이 모두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는 포화 상태가 되면 물질 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인지질 이중층과 나트륨 이온의 이동에 관여하는 막단백질로 구성된 인공막을 경계로 1과 2의 동일한 부피의 용액을 넣었다. 1의 나트륨 이온 농도 변화에 따라 1에서 2로 이동하는 속도를 측정하였더니 결과가 나와 같았다. 1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동 속도가 더 증가하였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지질 이중충이 아니라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가에서 나트륨 이온은 확산에 의해 이동한다. 그렇죠. 가에서 이동할 때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동할 때는 확산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디귿 A에서 이동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이유는 막단백질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답은 3번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다음은 적혈구 세포와 양파 표피 세포를 농도가 다른 소금물 용액에 넣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소금물 용액 A, B, C의 농도 크기를 옳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세포 내부의 농도가 같은 어쩌고저쩌고 A, B, C를 준비하고 적혈구를 A에 넣고 표피 B에 넣고 적혈구와 양파 표피를 C에 넣었습니다. A에 넣은 적혈구 세포가 쭈그러들었다. 그러면 A에 있던 적혈구 세포가 A 쪽으로 물이 나왔다는 것이므로
이 A가 짜다라는 것이죠. 적혈구보다. B에 넣은 양파 표피세포가 폐균 상태가 되었다. B에 있는 이 물이 양파로 들어왔다는 것이므로 B는 안 짜다. 적혈구 세포와 양파 표피를 같이 넣었을 때 적혈구 세포의 모양은 변화가 없었고 양파는 원형질이 분리되었다. 즉 양파에 있는 물이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적혈구와 양파 표피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적혈구가 더 진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A가 B보다 더 짜고 그 다음에 C가 그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A, C, B입니다. 59번입니다. 다음 가는 반투각성막을 통한 삼투 현상, 나는 삼투 현상에 대한 실험, 다의 A, B, C 식물세포를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삼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 나에서 설탕 용액의 농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질량이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감자 조각 A와 B를 유리막대의 양 끝에 매달아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 용액 기억과 리을 준비하고 하나보단 높고 하나보단 낮다. A와 B를 각각 설탕 용액 기억과 니은이 들어있는 비커에 충분히 잠기도록 넣고 10분이 경과한 후 유리막대를 들어 올렸을 때 유리막대는 A 쪽으로 기울어졌으며 질량을 측정했을 때 A는 설탕 용액에 넣기 전보다 질량이 증가하였다. 더 무겁다는 것은 덜 녹았다는 것이겠죠. 덜 녹았다는 것은 이미 설탕 용액 기억이 더 농도가 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 나에서 설탕 용액의 농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제 A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주머니로 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네, 주머니로 물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렇게 설탕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감자 조각이죠. 따라서 이 A 쪽으로 물이 들어온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니은이 더 농도가 진하다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니은 설탕 용액 기억에 들어있는 A의 감자 세포는 다의 C와 같은 상태이다. 지금 저장액에 넣은 경우, 그러니까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은 경우에는 세포내로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C가 아니라 A와 같이 폐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디귿 가와 같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나의 감자세포 A, B에서 모두 일어났고 삼투 현상이 모두 일어났고 식물의 폴리트랄 세포에서도 일어납니다. 답은 2번 디귿입니다. 6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등장액에 들어있던 어떤 식물 세포를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 A와 B에 넣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관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용액 A와 B는 각각 저장액과 고장액 중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용액 A의 세포는 폐균 상태이다. 그쵸, 지금 등장액보다 더 부피가 커졌고 용액 B일 때보다도 지금 비교했을 때 부피가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장액, 고장액 되겠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적혈구를 용액 A에 용액 B에 넣으면 용혈이 일어난다. 자, 적혈구를 B에 넣으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적혈구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아니겠죠. 용혈이 막 터지는 것으로 A에 넣었을 때 일어납니다. 디귿
용액 B의 세포를 저장액에 넣으면 용액 A의 세포와 같이 다시 변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기억 티켓입니다. 다음으로 서술형 문제들 보겠습니다. 61번입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약 3대 1로 예측하였고 이는 실제 우주 전역에서 관측되는 별빛의 선 스펙트럼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예측했는데 성공하였다. 1번 우주 초기 헬륨 원자핵 생성 직전에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비를 나타낸 것이다. 14개와 2개가 있습니다.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 우주의 나이를 쓰고 우주 나이 약 3분인 지점. 다음의 그림을 이용하여 우주 전역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지금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입니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각각의 질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두 묶음이 있으니까 12개고 1개인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거의 같도록 보게 하였으므로 질량은 1대 4이므로 1 곱하기 12, 4 곱하기 1 해서 각각의 질량비는 3대 1이 되었다 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별빛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림은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는 경우는 가와 나 중 어느 것인지 쓰고 이때 관측되는 스펙트럼의 종류와 이러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자, 대부분 나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광원으로부터 오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때 염속 스펙트럼의 검은색 수선이 나타납니다. 또 이제 저온의 기체의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 고온의 기체의 경우에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62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빅뱅 이후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1번 그림 가에서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쓰고 A와 B를 업커크와 다운커크의 결합으로 설명하시오. 단 A는 양의 전하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양성자, B는 중성자 되겠고 양성자는 업커크 2개와 다운커크 1개가 결합하여 생성, 중성자는 업커크 1개와 다운커크 2개가 결합하여 생성됩니다. 2번 그림 가의 C 단계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A 대 B가 5대1의 비율로 존재할 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쓰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8대 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질량비는 2대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양성자가 5개, 중성자가 1개라고 할 때 10개 2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8개와 2개를 나눠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고 나머지 양성자 8개가 수소 원자핵이 되므로 8대 1이 된다. 근데 질량비는 헬륨 원자핵 하나가 수소 원자핵의 4배이므로 2대 1이 된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림 나의 주결성 단계에서 별의 내부에 생성되는 원소의 종류를 쓰고 주결성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다음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자, 헬륨, 탄소, 산소입니다. 이 중력 수축을 일으키는 중력은 별의 안쪽으로
작용하면서 내부 압력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하고 바깥쪽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별의 안쪽, 내부 압력은 바깥쪽. 이로 인해 별의 중력과 내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며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63번 보겠습니다. 별의 진화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별의 일생 중 약 90%를 주기율성으로 보내게 되는데 주기율성의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에너지 1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2번 그림 가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 구조 변화이고 나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 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중심 핵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소 기역과 니은을 쓰시오. 기역은 탄소, 니은은 철입니다. 3번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크기의 변화가 생기는데 별의 크기를 결정하는 두 가지 힘을 쓰시오. 기체 압력, 즉 내부 압력과 중력이 있습니다. 이제 주결성이 거성으로 진화하면 기체 압력이 더 커져서 별이 팽창하고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중력이 커져서 별이 붕괴하는 과정입니다. 64번 보겠습니다. 모든 알칼리 금속 원소의 기호를 쓰고 알칼리 금속의 특징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A와 B라고 쓰면 안 되겠고 B라고 써야 되겠죠. A는 수소이기 때문에. 자,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고 무르다. 반응성이 크다. 2번 원소 C와 공통점을 갖는 원소의 기호를 쓰고 공통점을 쓰시오. 자, 전자껍질수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용어 중 한 개를 쓰시오.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원소는 지금 A, B, C, D 중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껍질수와 관련하여 쓰자면 T이고 모두 3주기 원소로서 전자껍질 수가 3개로 같습니다. 3번 원소 D와 공통점을 갖는 원소의 기호를 쓰고 공통점을 조건의 용어 중 한 개를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자, 전자껍질 수의 차원에서는 뭐 C라고 할 수 있겠고 원자과 전자수는 E랑 관련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65번입니다. 다음은 리튬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리튬을 칼로 쌀알 크기만 하게 자르고 물이 3분의 1 정도 들어있는 시험관에 가에서 자른 리튬 조각을 넣고 페놀포탈레 융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자, 과정 나에서의 화학 반응식을 쓰고 과정 다에서 시험관에 페놀포탈레 융액을 넣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리튬과 H2O가 만나서 리튬 OH가 되고 H2가 생성됩니다. 이때 이 수소의 개수가 부족하므로 얘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되면 됩니다. 이때 페놀포탈레인 융액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염기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겠죠. 리튬의 성질 중에서 이제 물과 만났을 때 염기성 물질이 생성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66번 보겠습니다. 다음 염소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염소는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며 황록색 기체이다. 염소는 반응성이 커서 금속, 수소 등 다른 원소와 잘 반응한다. 1번
염소는 나트륨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흰색 고체인 염화나트륨을 생성한다. 염화나트륨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쓰시오. 나트륨과 Cl2가 만나서 NaCl이 되는데 이때 두 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염소는 다음과 같이 수소와 반응하여 화합물을 만든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반응 화학식은 HCl이고 그 화합물을 물에 녹였을 때 나타나는 수용액의 액성을 쓰시오. HCl을 녹였을 때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입니다.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집니다. 다음 67번 보겠습니다. 플루오린의 원소 기호를 쓰면 F. 이를 참고하여 플루오린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그리시오. 플루오린이 9번이기 때문에 플러스 9 쓰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7개 그리면 되겠습니다. 3번 2번에서 그린 전자 배치 모형을 참고하여 플루오린의 주기와 족, 원자가 전자수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자, 플루오린은 2주기가 되겠고 17조, 원자가 전자수는 7개입니다. 4번 2번에서 그린 전자배치 모형을 참고하여 플루오린이 네온처럼 안정히 지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다음 보기에서 3개의 단어를 반드시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전자가 포함되겠고 1개 얻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자 1개를 얻어서 2주기 18쪽 원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68번입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원소 WXYZ에 대한 설명이다. XYZ는 공유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3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형성할 수 있다. 얘는 수소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 가운데 원자는 발이 3개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탄소가 되겠고 발이 3개 있는 것 중에서 2주기 원자가 N 있겠죠. 따라서 HCN 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Z와 W는 공유 결합을 하여 ZW 분자를 형성할 수 있다. 이때 W의 전자 배치는 아르곤과 같다. 그러면 W는 3주기나 4주기 원소임을 알 수 있는데 3주기 원소겠네요. 공유 결합한다고 했으므로 3주기 비금속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 3주기라고 할 수 있겠고 Z와 Y 또한 공유 결합을 하여 WZ4 분자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Y는 발이 4개 달려있는 것이고 이렇게 공유 결합한다고 했으므로 Z가 H, Y가 탄소 되겠습니다. 1번 원소 WXYZ 각각의 실제 원소 기호와 원자과 전자의 수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Y는 탄소, Z는 H, 수소, 그 다음에 W의 전자 배치가 아르곤과 같다고 하는데 이 Z가 수소이기 때문에 수소는 전자를 하나 얻어야 되겠죠. 얻는다기보다 이제 공유 결합할 때 하나가 이동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W도 17쪽 원소여야 합니다. W가 17쪽 원소이기 위해서는 W가 이제 염소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X는 이 HCn에서 남은 하나 N이 되겠습니다. 원자과 전자 수는 7개, 5개, 4개, 1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2번 W2의 분자의 화학 결합 모형을 A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시오. W2는 Cl2죠. Cl2를 그리면 하나 처음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그리고 위에가 이렇게 겹치네요. 두 개 포함해서 8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이렇게 Cl2 분자의 화학 결합 모형을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69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세 가지 물질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A, B, C는 염화, 칼륨, 설탕, 흑연 중 하나이다. A, B, C에 해당하는 물질을 각각 쓰시오. 첫 번째,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염화 칼슘은 CaCl2, 설탕은 이제 설탕. 구성 원소로는 CHO가 있습니다. 흑연은 C인데 이때 흑연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이지만 흑연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을 표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A에 흑연을 쓸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물질로서 수용액 상태나 액체 상태가 된다면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C는 설탕 되겠습니다. 두 번째, 1에서 확인한 물질들을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로 분류하여 나타나시오. 공유결합 물질은 흑연, 설탕,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칼슘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7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를 찾아 그 유용성을 토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자료조사 내용이다. 자료 1. 염화칼슘의 제설 효과. 제설제로 사용하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같은 양의 설탕, 소금, 염화칼슘을 같은 크기의 얼음 조각에 뿌리고 30분 동안 두었더니 염화칼슘을 뿌린 얼음이 가장 많이 녹았다. 두 번째, 염화칼슘의 영향. 도로에 뿌리면 길가의 식물이 갈변한다. 또 염화칼슘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부식시켜 구멍을 내거나 움푹 파이게 하고 도로를 달린 자동차의 금속 표면에도 부식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염화마그네슘을 염화칼슘의 대체제로 사용하려 해도 염화칼슘보다 가격이 비싸 경제적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첫 번째, 염화칼슘은 공유결합 물질과 이온결합 물질 중 어디인가? CaCl2로 이 칼슘이 금속, 염소가 비금속으로서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설제에 적합한 조건 3가지를 제시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자료 1, 2에서 찾아 3가지를 서술하시오. 자, 염화칼슘. 그러면 첫 번째로 염화칼슘보다 가격이 비싸면 안 된다. 가장 아래에 나와 있는 거였죠. 두 번째로 염화칼슘은 식물을
갈변시키는 등 생명체에 해가 되면 안 된다. 세 번째, 이제 도로를 부식시키고 구멍을 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찾아서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7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타이드 X와 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두 아미노산 A와 B의 결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아미노산 A와 아미노산 B의 결합인 결합 기역의 이름을 쓰시오. 자, 아미노산끼리는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이 두 아미노산 사이에 OH와 H가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아미노산을 구분하는 것은 겹사슬이라고 하는 이 R에 의해서 20가지, 약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 번째, 아미노산 10개가 결합 기역으로 연결될 때 몇 분자의 물이 생성 혹은 분해되는지 쓰시고, 자, 그러면 9분자의 물이 생성된다. 펩타이드 결합 1개당 물 분자 1개가 생성되므로 10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9번의 펩타이드 결합이 필요하므로 물 분자 9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결합 기역의 개수도 9개를 포함해서 지금처럼 쓰면 되겠습니다. 72번 보겠습니다. 표 가는 물질 ABC에서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핵산 단백질 녹말 중 하나이다. 탄소화합물, 어떤 화합물에 탄소가 들어가게 되면 탄소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산도 탄소화합물이고 단백질, 녹말 모두 탄소가 들어가는 화합물입니다. 질소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핵산과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CHO, 핵산은 CHONP, 녹말도 CH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체를 구성한다. 항체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단백질은 모두 동그라미입니다. 따라서 모두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것은 A와 C인데, 자, 그러면 결정할 수 없으니까 결정할 수 있는 것부터 녹말은 동그라미가 하나여야 됩니다. 따라서 B가 녹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항체를 구성한다. 이 특징은 동그라미가 하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얘가 기억이 항체가 되겠고, 그 동그라미가 모두 있는 것은 A가 단백질 되겠습니다. C가 핵산 되겠습니다. 1번 A에 해당하는 기호를 쓰시오. 2번 기억에 해당하는 특성을 서술하시오. 항체를 구성한다. 3번 물질 C를 구성하는 단위체 이름을 쓰시오.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다음으로 73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세 물체 A, B, C가 동시에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체 A는 높이가 40m인 곳에서 자유낙하를 하고, 물체 B, C는 각각 높이가 20m, 10m인 곳에서 15, 30의 속력으로 출발하여 15, 30 출발한 수평거리 XB, XC만큼 이동한다. A, B가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각을 각각 T, A, T, B를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한 A부터 보겠습니다. 이 낙하 높이가 40m이므로 시간을
하는 거죠. 그러면 TA와 TB가 지금 이 길이가 40대 20이므로 떨어진 높이의 비율에 이 제곱에 비례하겠죠. 낙하 높이가 낙하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TA 대 TB는 루트 2대 1입니다. B와 C를 이제 봅시다. B와 C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수평 방향의 속력, 초기 속력 15와 30의 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낙하 시간의 비율은 마찬가지로 루트 2대 1이죠. 수평 방향 속력의 B는 1대 2이기 때문에 XB분의 XC는 루트 2입니다. 따라서 루트 2분의 1 곱하기 TA분의 TB 알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해서 답은 1이 나오겠습니다. 7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유낙하시킨 물체 A와 수평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던진 물체 B의 운동을 0.1초 간격으로 찍은 것이다. 물체 A는 낙하하기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0.5초 후 지면에 도달하였다. 중력 가속도는 9.8이다.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몇 m/s인지 풀이 과정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자, V는 at인데 지금 여기서 A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9.8이고 T가 0.5죠. 9.8 곱하기 0.5 하면은 4.9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4.9 m/s. 두 번째, B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쓰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R은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자, S는 VT이며 V는 2m/s, T는 0.5s이므로 R은 1m입니다.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지구에 의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다음으로 7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부터 .i는 세포 소기관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각 설명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 A부터 I에서 모두 고르고 세포 소기관의 명칭을 기재하시오. 자, A는 핵이 되겠고 B는 미토콘드리아, C는 소포체, 자, H도 소포체. 그럼 C가 이 동그라미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리보솜 되겠습니다. 소포체 리보솜이죠. 소포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친면 소포체가 있고 매끈면 소포체가 있는데 이렇게 리보솜이 붙어있는 곳을 거친면 소포체라고 하고 리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곳을 매끈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I는 액포, G는 골지체, F는 세포벽. B와 비교했을 때 더 바깥쪽에 있는 이제 막이나 이 선이므로 세포벽, E는 세포막 되겠습니다. D는 엽록체입니다. 1번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을 써보면 D 엽록체, F 세포벽, I 액포 쓸 수 있겠습니다.
2번 단백질 합성과 분비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일단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고 이것이 골지체를 통해서 나가고 또 소포체를 통해서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집니다.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있기 때문에 3번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연목체겠죠. 비미토콘드리아와 D연목체입니다. 네, 여기까지 통합과학 내신 테스트 4주차 물질의 규칙성과 시스템의 상호작용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